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가이드님,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 자주 쓰십니까? 이거 주로 어떤 상황에서 쓰세요? 넌센스 아니죠? 아니에요. 미안하다는 말은 보통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했을 때 또는 상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쓰는 말이고, 고맙다는 말은 상대가 나에게 도움을 줬거나 또는 경제적,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게 할 때 쓰는 말 아니에요? 역시 잘 구분해 주셨어요. 가이드님 말씀처럼 미안하다, 고맙다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꼭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그 일을 처리해 준 거예요. 이때는 미안한 걸까요? 고마운 걸까요? 그때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공존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미안하다는 상대방의 감정에 중점을 둔 것이고, 고맙다는 나의 감정에 중점을 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주체 중에 어디에 무게중심이 실리느냐에 따라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게 되겠죠. 의식하지 않고 사용했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니 놀라운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치매 가족분의 이야기입니다. 뭐가 그리도 미안하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친정아버지와 같이 산 지 1년째인데 남편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남편은 착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불편해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남편에게 반복해서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지 못하기도 하고, 식사할 때도 흘리면서 드셔서 눈치가 보입니다. 아버지는 계속 나빠질 일만 남았는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라는 글입니다. 상대를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짧은 글 안에서도 잘 느껴지는데요. 지금도 아내분의 마음이 남편에게 충분히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아버지인데도 치매 증상이 불편한데 남인 남편은 오죽할까 해서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드시는 것인 것 같은데요. 아버지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 대신 당신이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힘이 나는 것 같아처럼 고마움을 자주 전하는 것이 어떨까요? 네, 들어보니까 미안함은 부정적인 느낌인데 고맙다는 좀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청취자님들의 의견들 소개를 해보면 3128님은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친정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던 차에 시부모님이 먼저 엄마 잘못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도 시댁 어른들께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라는 글이 있고, 6260님, 친정아버지 기저귀 하시니 저희 신랑이 냄새 이야기를 하길래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제 남동생도 아버지를 잘 안 챙기는데 남편은 남인데 이 정도면 됐다 싶네요. 라는 글도 있습니다. 그래요.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른 거니까요. 건강한 부모님 모시기도 어려운데 다들 대단하시네요. 그렇습니다. 4589님은 본인이 남편 입장이네요. 저는 편찮으신 장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처음 아내가 장모님과 같이 살고 싶다고 했을 때 만약 저희 부모님이 먼저 아팠다면 아내도 분명 똑같이 돌봐줬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 케어로 바쁘니 집안일과 아이들 챙기는 것은 제 몫입니다. 이렇게 서로 도우며 지내다 보니 벌써 7년이 지났네요. 라는 글. 아이, 부럽다 여기는. 그죠? 담담한 글에서 남편분의 단단한 성품이 느껴지는데요. 불편한 점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아픈 환자가 있는 집안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겪어보지 못한 그 어떤 어려움이 분명 있어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끼리 서로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네, 다들 결혼은 잘하신 것 같은데. 가이드님, 이번에는 이 사연은 엄마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담고 있네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옷 입고 밥 먹고 등교는 잘하는데 시어머님이 아이들을 따라다니며 잔소리를 합니다. 남편이 어머님께 아이들이 커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대답은 알겠다라고 하시는데 자꾸 아이들이 컸다는 사실을 잊으시는 것 같습니다. 큰아이와 작은아이 학원이 달라서 애들이 시간 맞춰서 알아서 출발하면 되는데 큰아이가 태권도 학원 갈 때 왜 동생 안 데려가느냐, 형이 동생을 챙겨야지 그러고, 작은아이가 미술학원 갈 때 넌 왜 책은 안 가져가냐 라면서 성화십니다. 자신이 말한 것을 하지 않으면 또 불같이 화를 내시니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눈에 보여서 너무 미안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아이들이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된 것 같아 염려가 좀 되네요. 시어머니 눈에는 아이들이 마냥 어린 아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구순 어머니가 70 아들에게 잣길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치매 환자잖아요. 지금처럼 말로는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개선은 어려우실 거예요.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챙겨주고 또 아이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화를 내는 모습에서 이 챙겨주는 행위 자체를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느끼신 것이 아닐까 생각돼요. 그래서 아이들 말고 다른 일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남편분과 적극 개입하여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385님 글입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치매 할아버지랑 살아서 잘 압니다. 집에 가기 싫어서 겉돌고 집에 가면 숨 막히고 대학생 때도 집에 가기 싫어서 학교에서 자고 졸업하고는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다 취업해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이 생긴다면 제가 겪은 고통 아이에게 주고 싶진 않아요. 그 시절 한 달에 한 번 와서 용돈 주고 가시던 작은 아버지네가 부러웠는데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제 가족에게 간병의 굴레는 치우고 싶지 않네요 라는 글입니다. 이분은 어릴 적에 겪은 스트레스가 성년이 되어서도 치유되지 않고 흉터로 남아있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얼마나 무력했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사연 주신 분, 앞으로 시어머니를 낮에는 주간보호센터에 규칙적으로 다니시도록 하고 저녁 시간에는 시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소일거리, 예를 들어서 나물 다듬거나 빨래 개기 등 이 다른 일에 집중하게 하여 아이들과는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미션을 줘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할머니를 미워하지 않도록 할머니 병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할머니가 너희를 괴롭히려고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라는 병 때문에 들었던 말을 기억 못해서 그런 거라고. 할머니도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느냐고. 할머니를 우리가 조금만 이해해 드리자고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아이들은 또 이해도 빠르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설명해 주면 부모님이 나의 어려움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노력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905님, 6살 딸아이 키우면서 90세 시할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요즘 갑자기 할머니 기력이 많이 떨어지시고 건강이 악화돼서 아이에게 왕할머니 천국 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줬더니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괜찮아, 왕할머니 없으면 엄마가 기저귀도 안 갈면 되고 짜증도 안 낼 거잖아 라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시설에 모실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왕 집에서 모시는 거면 아이들한테도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될 것 같다 싶어요 라고 하시네요. 90세의 시할머니 기저귀를 갈아주는 손자 며느리군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진짜 만나면 꼭 안아주고 싶네요.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시작해도 내 몸이 힘들면 선함도 그 빛을 잃을 수 있어요.
나를 먼저 챙기세요. 내 마음은 어떤지, 내 몸은 어떤지, 내 에너지를 너무 소진했다 싶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도 요청하시고요.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활동도 꼭 함께 해보세요. 4905님,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모두. 저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늘 배우고 있지만 항상 좋은 의견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옵니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우리 가로수에서 만나요.